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현대의 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수에 대해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잠수를 분류해 보고 잠수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로 현대의 잠수가 무엇인지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중 활동은 2명 이상 팀을 이뤄 짝잠수를 해야 하고 그 짝은 나의 보험이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신의 최고 성능의 장비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수란 수면 아래에서의 활동을 말합니다. 중력 때문에 수평 이동에 특화된 육상과 달리 수중에서는 하늘을 날고 우주를 유영하듯 입체적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호흡이란 걸 통해 대기 중에 산소를 섭취하며 살아가는데요. 수중에서는 활동하는 동안 숨을 참거나 기체 공급이 가능하게 해주는 호흡 장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숨을 참는 잠수를 무호흡 잠수라고 하고요. 수중 호흡 장비를 사용하는 잠수 중에 공기통처럼 독립된 압력 용기를 주 호흡기체로 사용하는 잠수를 스쿠바, 수면에서 호스를 통해 기체를 밀어 넣어주는 잠수를 표면 공급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호흡 잠수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호흡 잠수는 발전사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킨스쿠바에서의 스킨다이빙, 무호흡 잠수 교육에 집중하는 프리다이빙, 얕은 물에서의 레저 활동인 스노클링, 마스크, 스노클, 핀을 줄여서 MSF 다이빙, 해녀님들의 나자버업 등이 있죠. 이런 맨몸 수중 활동을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품화한 커리큘럼이 이 프리다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은 가벼운 장비와 내 몸만으로 수중에서 활동하는데요. 육아처럼 자기 수련이나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선 스피어피싱처럼 사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죠. 무호흡 잠수는 수중 활동 중에 역사도 제일 길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종목별로 기록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수중에서 숨 참는 시간을 측정하는 스태틱, 자명, 그러니까 수평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다이나믹, 그 다이나믹을 높이누로 하면 DNF, 얼마나 깊이 잠수하느냐, 수직 이동 거리를 오리발을 신고 하면 CWT, 왼발이면 CNF처럼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단계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호흡법이나 렁 스트레칭, 프리멀전 등등 훈련법도 다양하고요. 무호흡 잠수는 수중 체류 시간이 호흡 잠수보다 월등히 짧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대부분이지만 예외로 나잠업을 하시는 프로페셔널 다이버, 해녀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엔 수중에루질이라는 취미가 대중화되면서 특정 조건만 갖추면 여러분도 개인이 먹을 정도의 체집활동이 가능한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쿠바입니다. 우리가 공기통이라고 부르는 압력 용기를 이용해 독립적인 수중 활동이 가능한 잠수죠. 스쿠바는 잠수가 시작되면 육상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이 힘들고 모든 활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팀과 함께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계획도 중요하고 표면 공급식 다이버에 비해 개개인과 팀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스쿠바를 두 종류로 분리하면 날숨이 공기방울로 배출되는 오픈서킷, 즉 개방형과 뱉은 숨의 이산화탄소를 여과해서 다시 호흡하는 제호흡기인 클로즈서킷, 폐쇄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쿠바 주요 장비인 부력 조절기의 특징에 따라 좀 더 기능적인 분류가 가능한데요. 이건 스쿠바의 교육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스쿠바의 최대 장점은 간편함과 기동성입니다. 개인이 휴대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경량이고 수중에서의 수직, 수평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스쿠바 장비는 기동성이 좋으며 장비 확장과 응용이 유연한 편이고 장애물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한 환경에서도 표면 공급식에 비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편이죠. 현대엔 장비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
장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잠수 절차나 기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부전으로 전해지던 장비와 기술들이 많은 부분 정형화됐죠. 가격도 표면 공급 시에 비하면 개인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호흡 자원의 제한이 있고요. 수심, 수온, 조류 같은 수중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잠수사 역량차가 크다는 거예요. 양방향 통신이 안 되니까 그런 다이버를 실시간 지원할 수도 없죠. 여러모로 잠수를 수단으로 한 수중 작업을 수행하기엔 표면 공급식보다 불리합니다.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잠수사의 역량을 신체 능력, 잠수 기술, 작업 능력으로 나눠서 별도의 컨텐츠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표면 공급식 잠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대화된 잠수를 20세기부터라고 본다면 그 발전사의 주축이 되는 게 표면 공급식입니다. 수동 펌프를 이용하던 때부터 사용한 만큼 호흡 잠수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가졌고 잠수 작업의 기준이자 초기 스쿠버 교육의 시발점으로 현대 레저 스포츠 스쿠버 교육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관련법도 표면공급식 절차가 기준이고 올드스쿨 스쿠바에서 다리에 큰 칼을 착용하거나 거대한 랜턴이나 두껍고 긴 로프를 휴대하며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혼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잠수사가 중심인 스쿠바와는 달리 표면공급식은 잠수 감독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잠수사도 잠수 절차나 기상기술들을 제외하곤 잠수 기술보단 작업과 관련된 능력과 기술들이 중요하죠. 각자의 임무를 매닝이라고 하는데 매닝별로 감독관, 잠수사, 보조사, 통신수, 기록수, 윈치나 ROV 조종사 등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표면공급식 잠수사는 탯줄이라는 뜻을 가진 umbilical 호스로 표면으로부터 호흡기체를 공급받는다고 했죠. 표면이라고 부르는 물 밖은 바지와 같은 선박이나 푼톤이 될 수도 있고 항만, 해안 같은 육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이빙이 진행될 플랫폼이 바다 위에 있다면 다이버가 활동할 해저바닥 위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여러 개의 닻이나 GPS를 이용해 특정 해점에 선박을 고정해주는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입니다. 자, 잠수사만 보더라도 개인 장비 있어야 하죠. 잠수사에게 호흡기체를 공급하고 조절할 기체 조정반이나 홈프레셔와 볼륨 탱크 있어야 하죠. 잠수사를 이동시킬 스테이지나 다이빙벨이 있어야 하죠. 감압용이든 치료용이든 포화 잠수든 챔버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옮기거나 싣고 있을 선박과 크레인이 있어야 하죠. 보시다시피 개인이 운용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잠수사용 장비만 억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 규모도 거대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요. 물론 간이용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민간 산업 현장에선 더 처참할 정도로 간소하지만 스쿠바보단 거대합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냐? 표면과 연결된 umbilicol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체 공급이 가능하죠. 비디오, 조명, 온수 같은 실시간 지원 가능하죠. 다이버와 양방향 음성 통신 가능하죠. 건조한 환경에서 잠수사 관찰하면서 하장, 상승 가능하죠. 어차피 유선이라 같은 유선인 ROV인 궁합도 좋습니다. 안전한 해저 작업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죠. 단점이라면 무겁고 거대하고 비싸다는 거. 중층에서 수평이동에 불리하고 유선이다 보니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으면 불리하다는 게 있겠네요. 표면공급식은 레저 스포츠용으로 시워크 같은 관광 상품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혼합기체나 포화 잠수에 이르는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해외의 아다스 같은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표면공급식을 단계별로 보자면 공기잠수, 혼합기체 잠수, 포화 잠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작업 영역과 장비와 인력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이건 기초 콘텐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별도로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해양 재난 시에 신속한 초동 조치는 스쿠바로 하더라도 연속적인 수중 구조 활동이나 수중에 고립된
요구조자의 생활을 위해선 포화 잠수 시스템이 포함된 표면공급식이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조자의 후속 처치가 가능한 건조한 공간과 해당 수심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감압이 가능한 챔버로 이동시킬 수 있는 폐쇄형 벨 말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수는 무호흡 잠수와 호흡 잠수로 나눕니다. 무호흡 잠수는 프리다이빙, 스킨다이빙 등등으로 불리고 비어업인의 채집 활동이 가능한 수중해로질이나 상업적으로는 어업 허가가 필요한 낮암어업, 해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호흡 잠수는 공기통을 사용하는 스쿠바가 있고 표면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해주는 표면 공급식이 있습니다. 잠수 감독관이 중심인 표면 공급식은 umbili컬로 다이버에게 지속적인 기체 공급이 가능하고 잠수사와 음성 통신이 된다는 장점으로 장시간 안정적인 수중 작업이 장점입니다. 그중 포화잠수라는 시스템은 수중 고립자 구조에 필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잠수사의 수평 이동에 불리하고 크고 많은 장비와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투입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큰 게 단점입니다. 잠수사가 중심인 스쿠바는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장비가 간편해 기동성이 좋아 레저 활동이나 간단한 수중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데 표면 공급식에 비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중으로의 실시간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잠수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쿠바는 호흡 방식에 따라 뱉은 숨이 공기방울로 나가는 개방식과 뱉은 숨을 여과해 재호흡하는 폐쇄식이 있으며 개방식이 대중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편에는 잠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스쿠바 개요편을 통해 부력조절기 형태에 따른 분류와 교육 커리큘럼을 설명하고 소비자인 나는 어떤 잠수를 배우면 좋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